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건강검진표에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는 말없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돈도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지점이 되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그 늦음이 여러분 삶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정말 필요했던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75세 어르신 세 분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남들 부러울 것 없던 분들이었지요. 첫 번째 분은 평생 치과를 운영한 정형식 어르신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꼼꼼히 운동하고 검소하게 살며 돈도 잘 모았습니다. 자녀도 잘 키웠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분을 존경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문득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젠 허무하다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 건강한 몸으로 혼자 앉아 할 말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고백. 저는 그 말이 한없이 울리도록 조용히 곱씹었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은 이금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오래 살아 노년의 긴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분은 참 밝고 평온했습니다. 늘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나누고 어쩔 땐 무연고 어르신들을 챙기러 요양원에도 가셨지요. 그분이 하신 말,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내 하루를 기꺼이 줄 수 있어서야. 그게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정말 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르신, 박태진 어르신은 돈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지만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다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계속 남을 위한 삶을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안이 텅 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루 1시간씩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것은 첫째,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 둘째, 나눌 수 있는 온기. 그리고 셋째,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돈은 언젠가 떠나고 건강도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눴던 따뜻한 말, 진심 어린 손길,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줄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이런 소중한 관계와 온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진짜 사례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한 통의 편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보내신 분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8세 김화영 할머니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심지어 명절에 연락조차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이상 없다고 나왔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허전하고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서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슬픈 건 지금까지 이 삶을 그저 돈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화영 할머니의 편지를 조용히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날은 김화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눈 뜨면 조용한 방, 돌아볼 이도, 기다릴 이도 없는 삶.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이런 외로움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화영 할머니께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마트 아주머니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도 좋습니다. 단 하루,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그 다음 달, 김화영 할머니는 다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한 분씩 인사하고 있습니다. 어색해하던 분들이 이제는 먼저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인사 하나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웃게 되고 따뜻해지고 숨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관계의 온기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던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돈과 건강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누군가와의 연결입니다. 아주 작은 연결. 그것 하나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그 연결을 만들어내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방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전북 정읍에 사는 72세 고말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입가엔 늘 웃음이 머물고 목소리도 또렷하시고 앉는 자세마저 꼿꼿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참 곱게 나이 드신 분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시자 눈빛이 금세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저보고 마음이 편안해 보여서 부럽다고 해요. 근데요, 그 마음을 지키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말씀에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 얼마나 많은 파도를 견뎌냈는지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으니까요. 고말순 할머니는 남편의 병수발을 10년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 모두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텅 빈 집이 무서워 TV 소리를 하루 종일 켜두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남편 없는 인생이 끝이라면 나는 왜 아직 살아있지? 그렇게 한참을 무기력하게 지내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건넨 말이 고말순 할머니를 깨웠다고 합니다. 말순 씨는 글씨를 참 예쁘게 쓰네요. 저 시도 써서 붙여봐요. 참 멋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처음엔 멋쩍게 웃기만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종이와 펜을 꺼내 짧은 시 한 편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은 남은 날의 다짐이었습니다. 남편 따라가려 울지 않으리. 외롭다 탓하지 않으리. 오늘도 내가 만든 하루를 살리라. 그 한 줄 한 줄이 고말순 할머니의 인생을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시를 가르치는 어르신이 되셨고 전국시
공모전에 작품이 실릴 만큼 작은 작가로도 불리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노후의 세 번째 보물은 바로 목적이 있는 하루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오늘을 기다릴 이유,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를 쓰는 일이든 꽃을 가꾸는 일이든 아니면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이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뭘 시작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가슴속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목적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작은 변화와 그들이 얻게 된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서울 노원구에 사는 76세 김수복 어르신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외롭죠? 자식도 있고 연금도 받고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살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순간 이야기의 핵심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김수복 어르신은 노년에 필요한 세 가지 중 마지막 한 가지를 잃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온기, 다시 말해 관계입니다. 관계는 젊었을 때는 선택의 문제였지만 노년에는 생존의 문제로 바뀝니다. 사람은 밥을 안 먹고는 며칠을 살 수 있어도 말 한마디, 손 한 번 안 잡히고는 제대로 하루도 못 삽니다. 김수복 어르신은 자녀가 외국에 있고 동네 친구도 몇 년 사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주로 혼자 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벗이었고 가끔 오시는 요양보호사님 외에는 말을 나눌 대상이 없었다 하셨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가슴속에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어르신, 근처 주민센터에 봉사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주 2회 홀몸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만 해드리는 건데 한번 해보실래요? 어르신은 처음에 내가 뭘 한다고 머뭇거리셨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그 어르신이나 기다린대요. 내 전화만 기다린다네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관계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비로소 다시 연결이 됩니다. 손 내민다고 모두가 붙잡아주진 않겠지만 그중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맞잡아준다면 그 손 하나로 남은 생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온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젊을 때의 명함이 사라지고 직장과 지위가 사라진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길을 나서세요. 말을 거세요.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살아갈 힘을 얻는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노년의 위로는 복잡한 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저 잘 지내시죠?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이런 말 한마디에서 삶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노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자존감까지 지키는 방법, 그 구체적인 길을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존감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 자주 들리죠? 하지만 이 자존감이란 것이 꼭 젊은이들만 챙겨야 할 마음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자식에게 민폐만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그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언가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직장, 가정, 모임, 역할. 그런데 정년이 지나고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불려가는데도 도움 청하는데도 없을 때 사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가 쓸모있나? 이 질문 앞에 서면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84 어르신 한 분은 평생 군인으로 사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목소리도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냥 퇴직자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건강과 복지, 권리 문제를 도와주는 작은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녹여 작은 글도 쓰고 지역 신문에도 기고하셨지요. 그제서야 다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의미가 있다. 그 믿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존감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성취, 작은 결정, 작은 도움.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밥 잘 챙겨 먹고 집안 정리 조금 해내고 옆집 어르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다면 그게 바로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아직도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길 바라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알아주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 자존감을 현실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더 단단히 지켜갈 수 있는지 세 번째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인간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걱정이나 건강 걱정만 하시는데 사실 가장 외롭고 아픈 순간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을 때, 자식과 소원해졌을 때, 친구가 하나 둘 떠났을 때 사람은 고립되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삶의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욱 애써야 할 일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참아야지. 자식이니까 내가 져줘야지. 친구니까 그냥 이해해야지.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상처 입고 내 감정은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인 인내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하고 내 감정도 표현해야 진짜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제가 만난 73살 할머니 한 분은 며느리와 갈등이 많았지만 늘 혼자 참으셨어요.
결국 속병이 생기고 몸이 먼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종이에 자신의 속마음을 정리해서 며느리에게 건넸다고 해요. 나는 서운했다. 너무 외롭다. 하지만 너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편지를 계기로 며느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따뜻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로 다툴 자신이 없다면 편지처럼 내 마음을 글로라도 표현하세요. 조용히 전하더라도 내 감정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뭘,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동네 경로당, 주민센터, 작은 교실, 자원봉사, 산책 모임. 처음엔 어색해도 자주 얼굴 보고 차 한 잔 나누다 보면 마음이 통하고 진짜 벗이 생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외롭고 말라가기 시작하면 노년의 삶은 급격히 허전해집니다. 그러니 매일 작은 인사라도 건네고 가끔 전화를 먼저 하고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표현하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훌륭한 인간은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고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자신을 더 단단히 만든다. 여러분,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노년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건 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삶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루하루에 담아내고 삶을 바꾸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마음 챙김, 두 번째 몸 챙김, 세 번째 사람 챙김.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익숙한 것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준비할 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런 현실적인 숫자들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긴 노후를 살아낸 분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존경받으며 생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단순히 많은 돈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겁게 여기고 정성껏 다뤘습니다. 예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상담했던 81살 노인 한 분은 생전에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직접 기른 상추를 싸서 나눠주곤 하셨습니다. 그분의 자식은 멀리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분을 따뜻하게 챙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놀랍게도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조문을 왔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있는 것만으로 동네가 따뜻했어요. 이보다 더 값지고 존경스러운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가벼우며 사람과 연결된 삶, 그것이 진짜 부유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나에게 너무 야박하지 않았나? 한번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땅 10걸음이라도 집안을 걸어보시고 햇볕이 들어오는 창 앞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세요. 그리고 그날 중 누구라도 좋으니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하나 건네보세요. 그게 바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저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동양 고전 속 한 구절을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이 따르고, 몸이 따르니 사람이 따르며, 사람이 따르니 삶이 따뜻해진다. 이 말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고 서로를 향해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관심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